그래서 이 웅녀가 전생에 곰이었다고 자신과 결혼해주는 남자가 없죠. 그래서 환웅한테 가서 고민 얘기를 했더니 환웅이 그럼 나랑 결혼하자 해서 이 환웅과 웅녀가 바로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단구난검이 되겠죠. 단구난검. 그래서 그 환웅과 웅녀라고 하는 사람의 결합. 이걸 이제 단순히 어떤 그 특정 개인의 결합으로 볼 게 아니라 선진 눈물을 가지고 이주해온 환웅이라고 하는 새로운 집단과 원래 거기서 곰이라고 하는 동식물을 믿으면서 곰이라고 하는 어떤 그 토테미즘을 가지고 있는 토착 부족과의 결합. 그래서 국가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신화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웅과 웅녀의 결합은 청동기 시대에 활발하게 일어났던 부족과 부족이 통합돼서 국가를 이루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군왕검 바로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해서 고조선을 통치하다가 1908세까지 통치를 하다가 태백산 신선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 단군왕검에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군왕검은 크게 단군과 왕검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단의 임금, 즉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왕검은 그야말로 왕, 정치적 지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명칭 속에 제사장의 의미와 정치적 지배자의 의미가 함께 녹아 있습니다. 바로 이 고조선은 제사와 정치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무슨 사회? 바로 제정 일치 사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군 신화에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이제 추출해내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교과서 11쪽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줄이고요. 네. 다시 이제 그 교과서로 이제 돌아오면 고조선이 건국되었고 그 고조선 초기의 단군 신화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조선이 그 BC 한 4세기에서 3세기 정도 되면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오는데 필기하지는 않겠지만 왕위를 세습한다든지 왕 밑에 상경대부 장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직명이 보인다든지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중국 전국 시대에 7개의 잘 나가는 국가 중에 하나인 연나라와 대립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고조선이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진한 교체기에 연나라 지방에 살던 그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무리 수천 명을 이끌고 고조선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고조선의 왕이 준왕입니다. 이 준왕이 위만에게 고조선의 서쪽 지방을 방어하는 그 장군에 임명하는데 위만이 이제 그 서쪽 지역을 방어하는 장군 임무를 수행하면서 세력을 키우더니 BC 194년 준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이때부터를 우리는 이제 위만조선, 위만조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위만조선, 위만조선. 이 위만조선 때부터 위만이 그 고조선에 들어올 때 중국의 강력한 철기 문화를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데 일단 밑줄을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위만이 건너와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기원전 194년. 이때부터를 우리가 위만조선이라고 부르고 그 전 고조선을 단군조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위만이 고조선에 들어올 때 철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가져 들어오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철기를 수용. 여기다 좀 네모를 치겠습니다.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했다. 그래서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다 보니까 철제 무기도 만들고 철제 농기구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업과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고 군사력이 강화되면서
이런 강력해진 그런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고조선 남쪽에 이제 그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진이 중국의 한 나라와 직접 교역하는 것을 중간에서 막고 그 중국 한 나라와 고조선 남쪽의 진을 그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무역, 이어주는 무역으로 이제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밑줄을 한번 칠까요? 바로 그 밑에 한과 한반도 남부의 진국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하면서 성장하였다. 밑줄을 치고 중개 무역을 하며 성장. 여기다가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중개 무역을 하면서 성장을 했다. 그렇게 이제 고조선이 성장하자 한나라 7대 황제 한무제는 결국은 이제 고조선에 대군을 보내서 기원전 108년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옛 고조선 지역에다가 한나라의 지방 제도인 군현, 즉 네 개의 이제 군현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한사군 또는 이제 한군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고조선과 관련된 지도를 한 장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지도와 같은 내용인데요. 이 빨간색 점이 바로 이제 비파형 동검이죠. 이 비파형 동검은 이제 만주 지역부터 한반도 북부, 남부 지역까지 이제 골고루 출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네모는 북방식 고인돌입니다. 이 북방식 고인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한강 이북 지역에서 주로 이제 나타나는 고인돌이 되겠는데요. 이 비파형 동검과 북방식 고인돌이 이렇게 중첩되는 지역이 대략적으로 이제 고조선의 세력 범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교과서로 돌아오면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알 수 있는 8조법이 있습니다. 8조법. 자, 8조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 8조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8개가 다 있는 건 아니고요. 3개 정도가 좀 남아 있는데, 첫째, 그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 밑줄 한번 쳐볼까요?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이거는 바로 생명 존중. 다른 말로 이제 노동력 중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배상한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아라. 상처를 입혔다면 곡식으로 배상해라. 자, 이것은 우리가 사유재산 중시. 사유재산을 중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데, 여기를 한번 밑줄을 치겠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 노비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형벌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형벌과 노비 발생, 바로 계급 사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형벌과 노비가 발생했다. 그래서 계급 사회임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빠진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하나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안 나와 있는 내용에서 부인은 곧고 믿음이 있어 음란하지 않았다. 음란하지 않았다. 부인은 곧고 믿음이 있어 음란하지 않았다. 음란하지 않았다. 란입니다. 란. 음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들에게 정절을 강조하고 남자들에게는 뭐 이런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들은 편벽된 짓을 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 봐서 이 고조선은 바로 남성 중심의 사회, 바로 집에서는 아빠가 짱, 줄여서 뭐라고 부르죠? 가부장적 가족제도.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조선의 8조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조선 사회의 모습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고조선이 한나라한테 이제 멸망당하고
한 9년이 설치되면서 굉장히 풍속이 각박해지죠. 그래서 8개 조였던 그 고조선의 8주법이 한 9년 설치 이후에 60여 조로 늘어나면서 풍속이 각박해졌다. 이 내용에다가도 밑줄을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철기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줄이고요. 자, 만주와 이제 한반도 지역에 이제 대략 한 기원전 5세기경에 이제 철기 문화가 확산이 되는데요. 이 철기가 보급되면서 농기구도 이제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죠. 사실 청동기 시대의 그 농기구는 청동기로 사용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청동기는 재질이 약하고 무르고 그리고 굉장히 그 귀한 바로 제품이죠. 청동기는 이제 주로 군장이 자신의 권위를 뽐내기 위한 그런 이제 위세품 또는 이제 의뢰용 도구로 이제 이용이 됐었는데 철기가 이제 보급되면서 실제로 이제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고 철제 무기가 이제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고 정복 전쟁이 더욱 활발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전역에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대략 한 기원전 우리나라 전역에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여러 나라의 성장을 공부할 때는 그 나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나라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먹고 살았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 만주 숭앙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부여는 이제 일찍부터 왕을 칭했습니다. 그런데 왕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왕과 함께 그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런 이제 그 군장들이 있죠. 그래서 왕 주변에 뭐 마가, 그다음에 우가, 구가, 저가 이런 이제 군장들의 이제 명칭이 보이는데 그 왕도 그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데리고 있는 그런 왕도 마가, 구가, 우가, 저가를 타치할 수 없고 이 마찬가지로 이제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고 하는 군장도 왕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타치할 수 없는 왕은 있지만 이 군장들과 함께 느슨하게 손잡고 있는 그런 이제 국가 발전 단계를 우리가 이제 연맹 왕국 또는 이제 연맹 국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도 다스리는 지역이 따로 있고 마가, 우가, 구가, 저가도 다스리는 지역이 따로 있는데 이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다스리는 지역을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네 방향으로 나간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사출도라고 부르죠. 사출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사출도 제가 여기 이제 마가, 우가, 구가, 저가를 얘기하는 거고 이 가들이 다스리고 있는 독자적인 행정구역을 우리가 사출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사출도에다 네모치고 제가와 사출도에다가 이제 밑줄을 치고 사출도에다가 네모를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그만큼 아직은 강하지 못했다. 그래서 왕과 함께 네 군장이 느슨하게 연합하고 있는 오부족 연맹체다. 오부족 연맹체 한번 써볼까요? 오부족 연맹체를 이루고 있다. 오부족 연맹체. 그리고 이제 이 부여가 자리 잡은 지역은 이제 드넓은 만주벌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적에는 숲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바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축도 기르고, 사냥도 하고, 고기잡이도 하는. 그래서 부여인들이 먹고 사는 방식은 이제 반농 반목이라 해서 농사와 이제 목축을 함께 썼다. 그래서 반농사와 목축에다 이제 네모를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여의 사회는 이제 이 순장이라 해서 왕이 죽었을 때
평상시 이제 왕을 따르던 사람들을 이제 함께 묻는 그런 풍습인데 많게는 100명까지 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여의 제천 행사죠. 영고라고 합니다. 영고에다가 이제 네모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고. 12월 달 겨울에 이제 이 제천 행사를 했는데 아마도 수렵 즉 사냥과 관련된 그런 제천 행사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선생님은 이제 이걸 외우기 좋게 뭐 부여원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선생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고구려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구려가 자리 잡은 지역은 이 졸본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그 험악한 그런 지역입니다. 산악지대고 중국 역사 기록을 보면 고구려인들은 늘 배를 채우기 부족했다. 산골짜기 물을 식수로 마셨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고구려인들이 사는 방법은 뭡니까?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는 거죠. 일찍부터 정복 활동을 해서 먹고 살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복 활동에다가 밑줄을 치고 다른 말로 이제 약탈 경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약탈 경제, 뺏어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제 이 고구려에도 이제 왕이 출연을 하는데 이 고구려에는 이제 왕과 함께 뭐 상가, 그다음에 이제 고추가 이런 이제 군장들이 있습니다. 군장들이. 그래서 역시 이 그 고구려도 왕권이 그다지 강하지는 못했고, 그다음에 뭐 계르부, 전러부, 순러부 등등과 같은 오부족 연맹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요 가들이 모두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바로 제가회의라고 부르죠. 제가회의. 이 가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왕권이 약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고구려의 그 결혼 풍습이죠. 서옥제입니다. 서옥제 네모. 여기 사위서자에다가 이제 집옥자가 되겠는데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약속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그 뒤편에다가 작은 집을 짓고 이제 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어른이 되면 다시 이제 남자 집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는 그런 결혼 풍습이 바로 서옥제가 되겠습니다. 서옥제, 사위서자, 집옥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제천 행사, 동맹이죠, 동맹에다 네모를 치겠습니다. 이 동맹은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 바로 이제 동명왕이죠. 이 동명왕 앞에서 더 많이 훔칠 것을 맹세하는 그런 제천 행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동맹. 그래서 이제 이 고구려는 이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일찍부터 정복 활동을 했었는데 주로 이제 주 타겟은 이제 옥저, 뭐 동해 이런 나라들이 이제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부여를 병합해 버리죠. 자, 다음으로 옥저와 동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저와 동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이 동해 바다 쪽에 있죠. 그리고 이제 옥저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은 이제 지금도 함흥평야, 동해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은 이제 고성평야. 그래서 바다와 인접해 있고, 그리고 이제 토지가 굉장히 비옥하죠. 그래서 해산물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하다. 이것은 이제 옥저와 동해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옥저와 동해는 이제 태백산맥으로 이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저와 동해에는 선진 눈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늦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옥저와 동해는 왕이 출연하지 않고 읍군이라든지 읍군이라든지 그 읍군이나 삼노가 지배하는 군장사회 단계였다. 자, 왕이 출연하지 않았다. 왕이 읍군이죠. 왕이 출연하지 않았다. 그래서 군장사회 단계다.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다. 이건 이제 공통점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차이점입니다.